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이죠. 물놀이나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고민이 되는 부위가 하나 있죠. 바로 뱃살, 복부 비만이죠. 맞습니다.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복부 비만의 유형과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선미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 아무래도 옷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정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름철이 실제로 다이어트하기 좋은 계절이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기온이 높으니까 에너지 소모도 많고 활동량도 많아서 다이어트에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죠. 예. 실질적으로 그 동남아 같은 그런 더운 지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좀 적죠. 예. 그리고 그 지방 자체가 에너지를 그 추위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이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 한 지방이 1, 2kg는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 운동하는 게 정말 힘들던데 네. 여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참 의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이 복부 비만,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복부 비만이 어떤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나요? 일단 복부 비만의 기준부터 알아보면요. 예.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남자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일 경우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요. 예.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그때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부 비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질병과 관련이 돼서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예. 고혈압, 제2형 당뇨 그리고 이상지혈증 같은 그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심장병이나 또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요즘은 암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돼 있는 암은 복부 비만과 관련된 암은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유방암 그리고 그 자궁 내막암 또 남녀 공이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것들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잘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비만이 그런 질환과 연결이 돼 있는데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비만보다 훨씬 더 그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복부 비만도 알고 보면 다 같은 복부 비만이 아닐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예. 유형이 있다면서요? 예. 그럼 먼저 준비된 CT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네, CT 화면을 함께 사진. 보시죠. 저 두 CT 사진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는 안쪽에 조금 많은 지방이 껴있는 거, 흰 색깔 껴있는 예. 거. 아래쪽에 좀 네. 어두운 게 오른쪽 건 좀 더 두껍고 왼쪽은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잘 보셨는데요. 예. 먼저 이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내장 지방 비만형이고요. 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피하 지방 비만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허리 둘레를 재면 두기 다 비슷하거든요. 예, 허리 예. 둘레는 비슷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 왼쪽 지금 화살표 그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복벽이거든요. 복벽인데 네. 복벽 밖에 있는 게 피하 지방이고 아. 복벽 안에 있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얘기를 하고 피하 지방은 우리가 그 지방의 그 본연의 역할은 이제 비상 식량이랄지 충격이 왔을 때 완화한다는 그런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추위에서 보호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내장 지방은 여러 가지 나쁜 물질,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든지 예. 아니면 염증을 일으킨다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병을 일으키는 예.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방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형 비만을 일으키는 게 이제 내장 지방 저 왼쪽에서 보이는 그런 내장 지방형 비만이 되겠죠. 내장 지방형이나 이제 피하 지방형이나 결국 이제 둘 다 복부 비만이기는 한데 듣기만 해서는 어디에 지방이 많이 쌓였구나 언뜻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세부적으로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가 좋고 이런 세부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두 개가 똑같이 이제 그냥 허리 둘레를 재면 똑같은데요. 예. 특히 남자나
그 폐경 후에 여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내장 지방형 비만입니다. 네. 같은 복부 비만이라도 그냥 피하 지방형 비만은 보기는 좀 싫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윗배가 나온 게 경우가 내장 비만형 지방형 비만이고 네. 그냥 아랫배만 나온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피하 지방형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상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피하 네. 지방형은. 그래서 내장 지방형 비만은 건강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하 지방형 비만형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별로 그 건강보다는 우리가 미용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두 가지 복부 비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개가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할 때는 어느 부위를 더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냥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밖에 방법은 없고요.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더라도 지방을 빼는 방법은 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운동과 식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운동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복부 비만들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만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유산소만요? 예, 유산소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기나 수영이나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근력 운동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근육이 많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기초 대사량이 늘기 때문에 예.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중을 맞네요. 네. 빼려면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서 한 2번 정도는 무산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방 1kg를 빼려면 기본적으로 8,000칼로리 정도를 소모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운동만으로 빼기는 힘들고 예. 같이 기초적으로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 식사량의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면 좋습니다. 약 한 500칼로리 정도 줄이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식단을 만드는 것도 튀기거나 또는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같은 전복도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보다는 뭐 찜이나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저트가 또 중요한데요. 예. 뭐 귤을 한꺼번에 5개를 디저트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믹스 커피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는 것도 밥 한 공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에너지 소모에 좋으니까 커피를 드신다고 하면 이제 블랙으로 드신다든지 또 녹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 소모에. 그래서 그런 디저트를 드시는 게 좋은데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부 비만의 유형과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